돈 있잖아. 돈. 머니. 돈. 이제 너네 학교에서 뭐 미시경제? 거시경제? 이런 거 배우잖아. 근데 나도 자세히는 모르는데 간단한 거는 알아. 그러니까 미시경제는 그런 거야. 우리가 커피 사 먹고 뭐 알바비 들어오고 뭐 월급 들어오고 뭐 밥 사 먹고 장 보고 뭐 동생한테 뭐 사주고 이런 게 미시경제고, 거시경제는 그런 거 있잖아. 막 코스피 막 이런 거. 어? 막 한국은행 막 이런 게 거시경제고, 그렇다는 건 알아. 그러니까 전혀 다른, 그러니까 돈이라는 점에서는 같지만 사실은 미시경제에서의 돈과 거시경제에서의 돈은 상반되는 개념이야. 완전히 상반되는 개념. 상반되지만 상충되지는 않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한마디로 미시경제에서의 돈은 플러스야. 그러니까 미시경제에서의 돈은 쌀하고 비슷해. 어떻게 보면 계속 쌓일 수 있는 거고, 이렇게 들어오면 플러스가 되는 거고 나가는 거면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 또 이제 마이너스 될 때 이제 소비를 하는 거지, 먹는 거지. 먹거나 뭐 전기세 내거나 그런 거지, 월세 내거나. 그런 식으로 이제 존재감이 확실해. 그래서 쌓이는 부야, 미시경제는. 0부터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2, 플러스 3 이렇게 나가는 거. 물론 이제 부채가 있을 경우 좀 달라지겠지만. 근데 거시경제에서의 돈은 플러스가 아니다? 즉 그게 내가 항상 진짜 제일 신기하게 생각하는 건데, 플러스가 아니고 오히려 거시경제에서 돈은 전부 다 빚이야, 빚.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돈 있잖아, 돈. 막 지폐 들고 다니고 이런 돈. 그냥 이렇게 1,000원짜리 짤랑짤랑 이런 돈. 그게 사실은 채무 증서래. 진짜 신기하지 않냐? 그게 채무 증서래. 근데 그 채무는 뭐냐면 국채래. 근데 국채도 채무다? 국채도 빚이야. 헐, 그럼 그건 누구한테 빚이야? 그거는 이제 국채를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빚이야. 그러면 그거 어떻게 갚아? 갚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0을 만드는 게 빚을 갚는 거라고 하면은 그 거시 경제에서의 빚들은 갚아질 수가 없는 빚들이야. 갚아질 수가 없는 빚. 계속 유지되고, 유지되는 채무 관계가 유지되는 상태로 계속 이 가치의 숫자가 변화하고 그러는 빚이야. 그리고 거시 경제에서의 그 채무 관계들이 서로 이렇게 조율되고 사회 안에서 움직여지면서, 수많은 거래들 안에서 움직여지면서 그게 미시 경제 안으로 흘러 들어오는 거더라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기업에서 얼마를 벌었어? 월급을 뭐 200만 원을 받았다 쳐? 그러면은 그게 다 기업에 쌓여있는 현금으로 준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업도, 주식회사들은 다 빚으로 돌아가는 거잖아. 그리고 주식회사 아니라도 투자 받았다면 또 빚으로 돌아가는 거고. 물론 기업에서의 그 주식이나 투자 개념의 부채하고 또 이 거시 경제에서 진짜 이 통화로서의 부채는 좀 개념이 다르긴 하지만, 그 결국에
번다라는 거의 개념이 이 미시 경제를 벗어나면 되게 추상적이고 되게 알 수 없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 통화와 소득 사이에 이상한 그 괴리감? 왠지 둘이 뭔가 호환이 안 되는 것 같은 이런 느낌? 막 그런 것들이 있게 되는 걸 거야.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들이 무슨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뭐 일을 하거나 할 때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그런 것 같아. 어렸을 때 그러고 젊을 때는 완전히 그 핵 금수저들 아니고서는 자신의 미시 경제밖에 몰라. 그거에 되게 충실해. 결국에 나한테 얼마가 들어오냐야. 그리고 돈은 들어온 만큼 플러스 되고 쓰는 만큼 마이너스 되는 그런 개념으로 존재하게 돼. 근데 커가면서 사회를 알아가고 또 일을 해보고 그러면서 경제관념이 전환이 돼. 거시경제 쪽으로. 어쩌면은 계속 빚만 지면서 사는 걸 수도 있어, 우리는. 그리고 애초에 나한테 들어온 돈조차도 채무 증서인데 뭐. 나한테 들어온 이 돈조차도 그것도 일종의 그냥 어음일 뿐이야. 그 한 장에도 엄청 많은 그리고 엄청 거대한 존재들의 계약이 다 숨어 있는 거야. 어떻게 보면은 이 나한테 들어온 돈이 그냥 플러스가 된다라는 거는 내가 어딘가에 또 계약 빌붙어 있다는 또 얘기야.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돈이 돈을 번다라는 얘기를 하잖아. 그거는 결국에는 나한테 얼만큼의 소득이 들어오느냐의 얘기로 귀결되기는 하지만 그 돈이 돈을 번다는 얘기의 핵심은 얼만큼 나로 인해서 돈이 활발하게 도느냐 라는 말이야. 그리고 그게 돈의 액수가 커질수록 그 돈이 돌 때의 이 돈이라는 개념의 추상성이라는 거는 더 커져. 그래서 막 만약에 진짜 돈이 갖다 두면 쌓이고 쌓이면 변하지 않는 썩을 때까지 변하지 않는 쌀 한 톨과 같은 거라면 인플레이션도 있을 수가 없고 그 왜 있어? 근데 그게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얽혀있는 어떤 가상의 채무 관계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경제적인 부조리 같은 것들이 가능해지는 게 아닐까? 글쎄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 얘기를 왜 하고 싶었냐면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한테는 돈 1,000원이 쌀 몇 톨과 같아.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돈이라는 거는 없다가도 있고 있다가도 없는 한마디로 계속 순환하는 어떤 가치로서 이해가 돼. 그러니까 삶 안에서 돈이 자리 잡은 그 개념 자체가 틀린 거야. 전자고 후자가. 한마디로 전혀 결이 다른 삶이라는 거지.
그래서 아까 우리가 사회인으로서 성장해 가면서 삶이 미시경제에서 거시경제로 변화해가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어른이 돼서 처음으로 하는 게 뭐냐면 빚지는 거잖아, 어떻게 보면. 학자금 대출일 수도 있고, 뭐 아니면은 그냥 국가 장학금 지원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것도 다 세금이고 막 이러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집 살 때, 입주할 때 또 대출 받아. 그렇게 해서 내 삶의 터전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면, 그렇게 이 채무와 세금으로 만들어진 내 삶의 터전은 이미 나의 얼마 벌고 월급 얼마 들어오고 하는 미시 경제를 초월해 있어. 그렇잖아. 그리고 또 기업에 가서 무슨 일을 하고 할 때의 돈 개념 또한 나만의 미시 경제를 다 초월해 있어. 결국엔 나한테 남는 거는 이 사회에서의 돈이라는 되게 추상적이고 유동적인 개념, 그러고 나만의 아지트. 그냥 그렇게 해서 살아가는 것 같아. 우리나라에 빚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면서? 엄청 많대. 근데 그런 사람들이 다 제로섬을 만들려고 맨날 이자만 내고 있냐? 아니야. 막 아침에 일어나서 스타벅스 가고 난리도 아니야. 모르겠어. 그러니까 철저하게 어떤 추상적인 계약에 충실한 삶이라고 해야 될까? 근데 TV 다큐나 아니면 주변에도 있을 수 있고, 정말 이렇게 가난한 쪽으로 갈수록 이 제로섬을 맞추는데 엄청 혈안이 돼 있어. 삶이 그렇게 흘러가. 그러니까 모르겠어. 그래서 안정된 삶이라는 개념도 되게 어떻게 보면 허무한 것 같아.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이해한다고 삶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어. 그리고 이런 걸 이해한다고 해서 무슨 뭐 체제가 막 변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어떤 그런 그 허무함, 그러면서도 그렇게 허무하면서도 우리의 삶에 엄청난 구속력을 행사하는 무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었거든.